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물방울 타입 보형물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주 드렸는데요. 오늘 한 번쯤 이제 라운드 타입 보형물, 그리고 또 스무스 타입 보형물, 이렇게 좀 보형물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이 이제 익히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인데,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곤 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 지식들이 어떤 의학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듣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지식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습득한 지식들이 약간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 이런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강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지식을 갖다 좀 체계화해보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벽한 제품은 이 세상에 없다입니다. 이거는 철칙으로 전부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형물은 이런 점이 좋다라고 제조사에서는 선전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더 팔고 싶기 때문에, 그 점이 좋다면 그 반대쪽에서는 단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그게 제품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이제 제가 뭐 그런 비유도 해놨는데, 자동차가 승차감이 좋으려면은 후륜구동을 해야 되는데, 후륜구동을 하면은 얼음길이나 이제 누렁길에서 잘 미끄러져요. 전륜구동을 해놓으면은 연비가 좋고 미끄러운 데서 잘 가는데, 단점이 이제 디자인하기가 안 좋고 또 승차감이 떨어지죠.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전 광고들을 보고서 어떤 제품을 맹신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운드 타입 보형물을 비교하는 대상은 뭐겠어요? 당연히 물방울 보형물입니다. 라운드 타입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의 차이가 뭐냐? 한 수천 번쯤 제가 이제 듣는 질문인데, 그거를 대답을 이제 참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쉽게 머리에 싹 들어오게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거하고 요거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요 생김새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이렇겠구나, 얘는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그게 먼저 머릿속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렇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게 안 들리셔요. 기억도 잘 못하셔요. 어쨌든 또 얘기합니다. 이 모양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이것처럼 가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충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멘토르의 이제 스무스 타입, 스무스 표면을 가진 라운드 보형물인데, 이 보형물은 충전율이 100%가 안 돼요. 90%가 조금 안 됩니다. 반면에 이런 물방울 타입 보형물, 지금 요거는 이런 물방울 타입 보형물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충전율이. 그래서 세워놓으면은 보형물이 거의 서 있는 편이고, 지금 라운드 타입 보형물은 세워놓으면 이렇게 쭈그러집니다. 그래서 같은 용적에서 보면은 라운드 타입 보형물들이 더 키가 작아요, 쭈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라운드 타입 보형물의 장단점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충전율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젤의 어떤 응집성도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멘토르 승인을 받은 엘러반, 멘토르, 실리메드 이 세 가지 회사의 3사 보형물들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엘러반, 멘토르는 라운드 타입 보형물들의 충전율이 좀 낮은 편이고,
실리메드 보형물만 나노 타입 보형물 충전율이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노 타입 보형물은 엘레와 멘토르 보형물을 중심으로들 이제 설명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헷갈리니까 이걸 다 얘기를 해드리면 기억도 안 나고 뭐 어떻다는 건지 나중에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고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면 저는 뭐하러 강의를 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지 보람이 없어지죠. 어쨌든 대체적으로 나노 타입 보형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것들은 말랑말랑하다. 왜 말랑거리냐? 충전율이 낮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꽉 채워놨으면 빵빵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말랑할 수가 없죠. 단단하겠죠. 충전율이 적게 조금만 채워놨기 때문에 좀 빈 공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지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거예요. 꽉 채워있으면 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말랑말랑하니까 이건 촉감 좋네, 이거 좋은 거네 이게 라고 생각들이 하시겠죠. 자,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왜 단점이 생기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껍데기 속에 젤은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히는 데가 생겨요. 접히는 데가 생긴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형물이 한번 몸에 들어가면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마모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이런 어느 한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해지면서 오래 이제 입은 청바지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구겨지는 부분에서 해지고 거기서 이제 살이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내용물이 흘러날 수 있는 그런 파열의 원인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율이 작다고 하는 것은 보형물의 장기가 따라왔을 때는 내구성 이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리고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형태 안정성. 모양을 보형물이 얼마 잘 잡아주느냐. 보형물에 젤이 많이 차 있을수록 모양을 잘 잡고 있어요. 자세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자세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좀 망가진 가슴에서 가슴 모양 갖다가 유지해주는 게 용이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망가진 가슴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가슴에서 내가 컵수만 키우려고 할 때는 굳이 형태 안정성이 아주 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율이 떨어지는 모양물들은 형태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제 모양을 이렇게 유지를 잘 못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쏠리고 이리저리 막 쏠려요. 이건 형태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 보형물은 무슨 역할이냐? 그냥 볼륨만 크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반대로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은 그렇게 막 쏠리고 막 이런 게 좀 덜하죠. 거의 자세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처진 가슴이라든가 좀 모양이 망가져 있는 이런 가슴에서는 이런 보형물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라운드 타입 보형물의 장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좋은 점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단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뒤집어서 보면 장점인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모든 제품은 다 그렇습니다. 자, 라운드 타입 보형물의 물방울에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 회전 걱정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가슴 모양에 변형이 오겠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가슴 모양이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요거는 장점이 되겠고, 또한 충전율이 적으면은 일루저루 잘 오그러지니까 삽입을 할 때는 또 편하겠죠. 자, 이런 면들에서 라운타의 장단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스무스 타입 표면과 텍스처드 표면이 있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것도 참 여기저기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이제 받게 되시는데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를 해보면 원래는 실리콘 보형물은 전부 다 스무스 표면이었어요. 1980년대 중반쯤에서 텍스처드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왜 개발이 됐느냐? 스무스 타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아쉬운 건 없었는데 구축이 하도 생기니까 구축이 생기는 가능성을 갖다 떨어뜨려 보려고 그래서 이제 회사들에서 텍스처를 갖다 이제 만들어낸 게 지금 그러니까 30년 정도 된 건데 텍스처드 표면을 가지게 되면은 그 우툴루툴한 사이로 살이 자라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생기는 걸 갖다가 한 방향으로 안 생기게끔 흩어놓고 그럼으로 인해 너무 딱딱한 피막이 안 생기도록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했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텍스처드 표면을 가진 보형물과 스무스 표면을 가진 보형물 그 환자들을 쭉 관찰해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텍스처드 표면을 가진 것들이 들어간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구축이 적지는 않았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면은 텍스처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냐? 구축에 있어가지고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실패한 거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텍스처드 표면이 있는 보형을 썼을 때 이점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와 같이 보형물 표면이 까끌까끌하니까 어떤 위치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리콘과 같은 이런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의사가 처음에 수술을 할 때에는 정확한 자리에 포켓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근육의 압박을 받고 사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상처에 힐링이 되고 이런 와중에 이쪽 저쪽으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면이 까끌거리면 그렇게 압력을 받는다고 해도 포지션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텍스처드 보형물은 위치 이동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스무스 타입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스무스 타입 보형물의 어떤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껍데기가 코팅이 하나 더 있어서 더 두껍죠. 만져보면 단박이 알지만은 이쪽이 당연히 더 말랑말랑하고 몰캉거립니다. 그래서 몰캉거리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한테는 당연히 스무스 타입 표면이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촉감이 자연스럽다는 면에서 요거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매끈거리는 거랑 이렇게 까끌거리는 거랑 둘을 갖다가 좁은 공간을 통해서 집어넣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당연히 스무스 타입 표면을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삽입이 용이합니다. 자, 스무스 타입을 쓰면은 마사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또 수천 번쯤 이렇게 듣는 질문입니다.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피막을 갖다가 보형물을 밀어서 터뜨리겠다는 의미거든요. 수술을 갖다가 하면은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바깥에서 유방 바깥에서 손으로 마구마구 밀어서 이 보형물 주변으로 생기는 피막을 갖다가 터줘서 그래서 구축 피막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방을 넓혀서 피막이 쪼여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 자,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마사지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마사지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키는데 이런 성공을 했느냐, 즉 마사지를 한 사람들이 구축이 확실히 적게 일어났느냐, 그게 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마사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한 1970년대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것은 유방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루틴하게 모든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수많은 케이스가 다 정리해 봤을 때 이거 해도 구축 생길 사람은 생기더라는 거죠. 이거 안 해도 구축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겼다는 거고. 그러면 환자는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왜 시켜야 되겠어요? 안 하는 게 맞죠. 마사지는 스무스라고 해가지고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진실이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스무스 표면을 갖고 있는 보형물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팩트를 벗어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이 구축과 마사지인데 스무스 타입 표면을 갖고 있는 보형물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형물 근육 아래쪽으로 대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텍스처에 비해서 구축이 더 많이 온다는 증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면 스무스 타입이 구축이 잘 안 생긴다. 이것도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안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구축이 온다라는 증거, 구축이 더 많이 온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의학의 트렌드이고 팩트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라운 타입 보형물들, 이제 그 중에서도 스무스 타입, 스무스 표면을 갖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실리콘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렸어요. 자, 요거를 넣었을 때 그러면은 구축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생기느냐? 수술하는 의사가 잘 해야 돼요. 이 보형물 표면을 싸는 그런 피막이 곱게 생기도록 그렇게 박리 과정을 천천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과정을 이제 하면 안 되고 이 보형물이 만들어지는 들어가는 어떤 포켓을 오염시키지 말고 또 이제 깨끗하게 할 거를 이제 다 해가지고서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출혈도 더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줘서 구축이 생기는 확률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제품을 쓰면 구축이 좋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의 의학적인 그런 실험과 임상 결과로 왔을 때에는 옳지 않습니다. 제품에 모든 게 걸려있는 게 아니고 의사의 실력에 모든 게 걸려있다고 보셔야 돼요. 의사의 그 성실함과 실력 여기에 걸려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